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요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보기가 힘듭니다. 학원 다니느라 바쁘기도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와서 뛰어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 줄 잘 모르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더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돕는 놀이터 활동가가 서울 시내 놀이터 일부에 배치됩니다. 놀이터 활동가는 구급약과 놀잇감, 또 간단히 만들어 놀 수 있는 재료를 갖고 놀이터를 찾아가 2인 1조로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들도 많아지네요. 또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생길까요? 2018년 5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유쾌 통쾌 상쾌한 혜민 PD와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4일 생생경제에서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로 일파만파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혜 변호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죠? 네, 좀 바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라돈 침대 관련해서 소송 인원 몇 분 정도 모였나요? 예, 지금 저희 한 1,500명 정도 모집된 상황입니다. 1,500명이요? 네네. 지금 지금 피해자 카페에서 모집하고 계시나요? 피해자 카페로 기본적으로는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가끔씩 인터넷 같은 것에 접속이 조금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분들은 뉴스나 언론 등을 확인을 하고 저희 쪽 법무법인에 유선 전화로 연락을 해오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은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처음에는 라돈 피폭 선량이 기준치 미만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5일 만에 네네. 초과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소비자들 분노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처음에 일단은 중간 결과 발표가 났을 때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다. 네. 좀 조사 방법이 정말 잘못된 것 같다라는 등의 이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조금 안심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제 원안위에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전에 SBS로 보도된 네. 연대 라돈센터의 검사 결과와 그다음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두 개의 검사지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굉장히 좀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쪽의 연구 결과지가 검사 결과지가 이제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좀 원안위 쪽에서 비밀리에 조금 더 이렇게 실효를 좀 모집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과정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중간 결과와는 좀 달리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던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러니까 검사 과정이나 치료 채취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의뢰인들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라는 네네. 이야기를 했고요. 네. 사실 이제 의뢰인들은 좀 굉장히 많이 격앙되어 있고 좀 분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이번에 그래도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마음에 좀 위안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대진 침대 측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4일날 방송했을 당시만 해도 대진 침대에서 일단 사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제품을 회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대진 침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과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네. 그 책임을 정확하게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시면 결국 증거 싸움이 될 텐데요. 네. 일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라돈 방출량에 대해서 지금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아까 네. 뭐 참고로 할 자료들은 조사된 결과들은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증거나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침대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실물을요. 이제 물론 이제 침대를 빨리 실내에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약간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을 해서 네. 일단 침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좀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라도나이 같은 것들을 저희가 대량으로 좀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도나이를 순차적으로 그 지역별로 이렇게 의뢰인들을 묶어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따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라도나이 수치가 정밀 검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답을 얻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말씀은 그리고 이제 측정 방법 역시도 그 SBS 보도에서 측정된 것과 같이 침대 위에 올려놓고 측정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방법에 따라서 각자 이제 라도나이를 최대한 빨리 측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측정치를 들고 법정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라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네. 증명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네. 이 과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라돈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는 거는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침대에 일단은 히토류가 섞여 있고, 그다음에 히토류 안에는 뭐 모자나이트 등 성분에서 라돈가스가 검출된다는 것은 이미 원안이 발표로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침대를 구매하고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신적 손해는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위에 덧붙여서 본인들의 이제 신체상 손해를 발생을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남아는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사실은 그 일반 한국인 표준에 비해서 지금 우리 표본 집단이죠. 그러니까 네. 이 대진 침대 사용자들에게 어떤 그 일반적인 피폭 증상 있잖아요. 뭐 갑상선이라든지 네. 폐 부분, 뭐 혹은 뭐 피부 질환, 뭐 백혈병, 뭐 등등의 어떤 질병의 발병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특별히 우리 집단이 대진 침대를 사용한 것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이런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대진 침대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불합리에 대한 제기들이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라돈 방출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도 해당 모델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기준치라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치가 미달하더라도 어쨌든 라돈가스가 그 제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방출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돈이 나오고만 있다면은 그 구체적인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단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신체상 손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측정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라돈이 나오고 있다면은 소송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물론 적절한 보상과 배상이겠지만요. 네, 근데 사실 이 적정한 보상이나 배상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회사들 중에는 대진 침대를 사용한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보험 가입을 제한해야겠다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은 그 손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정도인데, 그리고 게다가 잠복해 있는 기기 때문에 언제 이제 내가 그런 신체상 손해가 발병이 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매일매일 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법원 쪽에서 그런 선언,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떤 그런 대진침대 측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어떤 그런 선언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적 조치 차원에서라도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판결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한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국가재난 사태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예, 사실은 2007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그 침대 종목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이 이제 비슷한 사안에 비슷한 품목의 같은 문제가 두 번 발생한다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가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그렇게 안이하게, 불감증으로 네네.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한번 반성을 하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 가습기 피해자 소송 때도 국가가 나서기 전까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아까 이제 적당한 보상과 배상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변호사님이 미리 말씀은 해주셨지만 네네. 어느 정도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1인당 청구 금액을 처음에는 약간 그 신체상 손해배상자는 이제 본인들의 그 손해 정도에 따라서 달리 책정을 하고, 네. 이제 단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일괄적으로 책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 일괄 사용자의 경우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드러난 손해를 보면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약간 좀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많은 피해자분들이 청구 금액을 좀 1,000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게재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만약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대진침대 쪽에서는 사실상 자력이 좀 부족해서 네.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보상이 좀 불가능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동부화재에 생산물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진침대가.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쪽도 같이 상대로 진행해 볼 생각이고, 저희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총 합해보면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예, 왜냐면은 저희 신체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본 집단이 더 클수록 입증이 쉽습니다. 그렇죠. 많을수록. 예.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피해자분들에게 같이 좀 소송에 참여해 달라고 카페를 네. 통해서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그럼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네, 일단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대진침대 라돈 소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카페가 나옵니다. 네. 그 카페에 있는 공지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소송 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뭐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그 소송 위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카페를 먼저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도 이 건과 관련해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국소비자원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집단소송 준비 중인 법무법인 태율과도 상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선물, 이 선물에 더 추가해서요. 노영희 변호사가 쓴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라는 책도 몇 번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오늘 2부 목요일 생생하게 돈 쓰는 법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소비에 대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잘 사고 또 잘 쓰는 법 알려드릴 텐데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특히 고양이는 233만 마리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동물은 부동의 1위입니다. 662만 마리라고 하네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가족,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개, 2번 구관조. 1번 개, 2번 구관조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은 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대한민국 경제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돈 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오늘도 CN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려동물 이야기 할 텐데요. 그 전에 네. 봄비라고 하기에는 정말 무슨 여름철 장마처럼. 아니, 그쵸? 뭐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그러게요. 그렇게 물이 막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비가 네네. 어제 오늘 쏟아졌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제습기가 검색어 1위를 계속 그렇더라고요. 차지했어요. 한동안 계속 차지하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생수 이야기하면서 진짜 격세지감이다 막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제습기도 사실 사용이 보편화된 지 얼마 안 됐죠. 2013년에 그 장마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때 기억해요. 유달리. 네. 네. 그때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 제습기 시장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소비 그 가전의 양태를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비 막 쏟아지면서 습해지기 시작하면은 제습기. 그 다음에 이제 폭염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 6월 말 정도, 7월 초 되면. 그러면은 이제 에어컨. 네. 그래서 이 3파전으로 쭉 이어지는 그렇네요. 이 가전 시장이 지금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 놀이터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뭐 미세먼지가 생기고 뭐 장마가 길어지고 이러면서 가전제품도 그렇습니다. 막 네. 개발이 되고 네네. 그렇게 그 되네요. 실내에서의 생활이 많아지고 네. 그리고 우리 그 기온 자체가 날씨가 예전 날씨랑 좀 달라요. 맞아요. 봄이 없어지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습하고 아열대 기후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그리고 사실 이제 가전 시장에서의 어떤 산업의 발전 또 뭐 기계의 여러 가지 발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네. 새로운 가전 제품들이 계속 이제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네.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가격대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합니다. 네, 네네. 우리 대표님께서 또 가성비 좋은 제습기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가격이 보통 이제 제습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자동 조절 기능 같은 부가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네. 결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습량 기준으로 했을 때 10리터, 이 10리터라는 거는 하루 종일 24시간 제습기를 틀었을 때 어느 정도 물을 흡수하느냐. 이게 이제 제습량입니다. 네. 그래서 10리터, 15리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만 원대. 네. 15리터 정도 되면은 이제 한 20만 원대. 예. 그다음에 더 용량이 커지면은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버터 기능이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습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정하게 맞춰 놓은 것보다 더 습해졌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가동이 되도록 하는 그런 네. 기능이 있는데 조금 그런 더 경우는 똑똑한 친구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한 40에서 50만 원대까지 이제 확 치솟게 네. 되는데요.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한 뭐 평형대로 얘기했을 때 한 원룸 형태 한
10평 정도 남짓 됐을 네. 때는 한 10리터 정도 용량이 적당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3, 4인 이상의 가구들 하면은 25평에서 30평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5리터 이상 정도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 본인이 살고 있는 이 가정에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 네. 또 얼마나 자주 쓸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고 인버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부가 기능이 있으면 굉장히 가격이 오르는 데다가 무거워져요. 네, 그래서 굳이 인버터 기능을 꼭 선택해야 되나 네. 하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 개 조절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좀 더 얘기할 시간 있으면 이제 전기료에 대한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기료 이야기 네네. 해주세요. 왜냐하면 선풍기도 에어컨도 제습 기능이 있는데 네네. 굳이 제습기까지 써야 하나라는 질문의 의도는 이 전기료 부담이 네네. 좀 더 가중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제습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계산해서 보여주면서 한 달에 뭐 8,000원, 9,000원대 이하로 거의 부담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검색 기능이 있는데 포털 가셔서 네. 검색해 보시면은 그 전력 소비량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하겠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곱해가지고 한 달에 어느 정도 전기가 소모되는지 하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서요. 그래서, 네, 예산에서. 네네. 그래서 1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계산해봤어요. 네. 10리터의 소비 전력 310와트 보통 이게 아주 평균적인 건데 네. 하루 12시간 정도를 가동한다 했을 때 한 달에 110kW를 정도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금으로만 계산하면 한 8,900원, 900원, 아니 9,000원대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라면은 뭐 부담 없이 할 수 그렇네요.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보통 한 가정의 기본적인 전기 사용량이 300kW 정도 돼요. 그중에 100kW면은 3분의 1이 더 추가된다. 그렇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6단계에서 작년 말 겨울에 12월 달에 3단계로 압축하고 부담을 좀 완화시켰어요. 누진제 네. 비판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200kW 단위로 잘려졌습니다. 0에서 200. 200에서 400, 40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 가정 300kW 정도를 쓰는 가정에서 제습기 하나가 딱 붙는 순간에 400kW가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단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400kW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금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러면은 단가가 각 단계 올라갈 때마다 2배씩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누진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고 기존에 우리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전기를 사용하는지를 비교하셔서 이 누진제에 많은 적용을 받겠는지 네. 그렇지 않겠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는 이제 에어컨에도 제습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가동시키면은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에어컨들은 그렇게 전기세 부담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네네. 에어컨의 제습 기능만 돌리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고 여름철에 막 네. 놓고 돌렸다가 눈물 흘리는 경우도 네네 나중에 청구서 보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네. 바로 이제 누진제 효과입니다. 근데 네. 예전에는 굉장히 단계가 많아서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누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폭탄이 진짜 전기료 폭탄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단계들을 작년에 이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부담이 적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단계가 올라가면 하여튼 1,000원 정도, 아니 10,000원 정도가 더 붙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전력의 단가도 조정된 상태에서 청구가 된다. 네. 이걸 기억하시고 계산을 반드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생생하게 돈 쓰는 법이 생생하게 공부하는 법 같아요. 정말 네네. 똑똑하게 소비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택배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그때 대표님이 이제 우체국하고 택배 그냥 회사 네네. 그 팁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 공부해서 예. 저 야무지게 이용해서 활용하셨습니까? 활용했잖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네네. 잘 들으셔서 야무진 네네. 소비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야기 할 건데요. 생생 퀴즈로 반려동물에 관한 퀴즈 내드렸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또 하나의 가족,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개, 2번 구관조 이렇게 내드렸는데요. 샵 0945로 여러분들 지금 정답 보내주세요.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려동물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대표님은 반려동물 키우세요? 저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고양이요? 예, 아주 어려서부터 저희 집에서 고양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집사. 왜냐하면 왜요? 고양이는 굉장히 도도해서 네.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강아지는 애교를 부려요. 네. 고양이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무슨 매력 때문에 키우세요? 그 매력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우울하거나 그랬을 때 강아지는 네. 막 즐겁게 해서 내 기분을 풀어주는 스타일이고 네. 고양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옆에서 앉아서 그냥 봐주기만 하는 친구.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친밀감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그렇군요.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기다 네. 우리가 실내 그 집단적인 거주 공간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같이.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아지는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고양이는 좀 조용하고 훨씬 관리하기가 편하고 이래서 최근에 사실 그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그러게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퀴즈에도 제가 내드렸는데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안 키우는 집이 더 많았는데 네, 네. 요즘은 키우는 집이 더 많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 말 작년 네.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8.1%가 예 가구의 28.1%가 네. 반려동물을 키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가구가 2천만 가구 정도 됩니다. 가구 수로 했을 때. 네. 그럼 한 700만 가구 정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인구 수로 하면 1,000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보통 천만 시대 뭐 그렇죠. 이러는데. 예. 그래서 반려동물 1,000만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렇네요. 그런 시대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페팸족 이런 표현을 합니다. 페팸족. 예, 반려동물을 동물이 아니라 네. 가족처럼 예,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얼마 전에 오랫동안 키운 고양이를 이제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네. 그 친구를 이제 17년 동안 키웠습니다. 정말 가족이겠네요. 가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고양이 입양했을 때는 무슨 이렇게 죽었을 때 유서로 재산을 뭐 고양이한테 남겨주고 막 비웃었거든요. 네. 근데 17년 동안 그 고양이를 함께 지내니까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내가 먼저 죽는다면 네. 예, 제가 키우던 고양이를 위해서 내가 유산을 남겨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만큼 반려동물이 많은 위로를 주고 기쁨을 그렇습니다. 주고 네네. 정말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관련 사업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커졌습니다. 엄청 커졌습니다. 지금 2016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조 3천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04년 한 10여 년 정도에는 한 9천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1.5배 이상 뗐고 2020년에는 5조가 넘을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이제 양상들을 반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업들이 반려동물 시장에 막 뛰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LG 생활건강이나 CJ 제일제당이나 뭐 애경이나 풀무원 같은데 동원 네. F&B 이런데 사람 먹는 거나 사람 쓰는 용품들을 생산하던 기업들이 반려동물 시장으로 대거 뛰어들고 있으면서 또 프리미엄 시장을 이제 개발해 가고 있는 중에 네. 있죠. 그래서 산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고 예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마트 중에 하나에 가보면 항상 그 1층에 네네 그 애완동물 관련한 반려동물 네네. 관련한 네. 가게가 있더라고요. 가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로 이제 강아지 용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그것도 이제 불만을 제기하죠. 왜 고양이 건 안 그렇겠네요. 갖다 놓냐.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양이가 지금 대략 추산하는 게 지금 233만 마리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강아지보다 이제 좀 3분의 1 정도보다 조금 더 되는 이런 네. 정도예요. 근데 2013년 대비했을 때 지금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또 이제 고양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죠. 네네. 지금 그 새로운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양이 관련 사업 생각하셔도 네네. 잘 되겠네요. 노유미 대표님 같은 손님 한 10명만 집사들. 오면 그러게요. 네네. 그 반려동물의 종류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예. 저는 보면서 어머 저런 걸 어떻게 키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뱀도 키우고 네네. 그렇죠. 뭐 돼지, 뭐 또 새 종류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지금 현재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농림부에서 추산한 게 97만 마리 정도가 현재 등록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반려동물들은 사실은 정확한 이게 통계들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네.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아닌, 이제, 다른 좀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이제 외국에서 들여온다든지 그래서 가끔씩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종류가 다양해지는 건 좋지만 뭐 이런 관리 방식이나 이런 그렇죠. 것도 우리가 좀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소비 우리가 네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네. 반려동물에 필요한 게 먼저 일단 먹이. 그렇죠? 저 뭘 사료. 먹어야 되는지 네네. 사료. 네. 두 번째가 이제 미용이 미용. 중요합니다. 네네. 또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동물들도 오래 살다 보니까 질병이 많아요. 네. 병원 치료. 네. 한 이 세 개 정도가 굉장히 큰 돈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일단은 이제 반려동물이 생존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인데, 사료 시장, 그 다음 분양과 관련된 시장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 중에, 의료나 미용 말씀하셨고, 장묘.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 장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20년 가까이 자기가 식구처럼 그렇게 같이 지내던 반려동물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그렇죠. 이제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정말 정식의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산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을 해서 뭐 네네. 이 가루를 모아놓고 네. 두는 뭐 그런 것도 좀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사망하면은 동물병원에 네. 그것을 이제 별도로 소각 처리하도록 이제 의뢰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한 4만 원 정도 선입니다. 그럴 경우에 4만 원을 내면 동물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게 정해진 가격에 있는 거 아닌데 네. 4만 원 정도 내면은 다른 동물들하고 같이 그냥 묶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고요. 추가로 이제 그 몇만 원 돈을 더 내면 그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만 따로 해서 소각해서 뼈가루를 따로 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또 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릅니다. 수위 어떤 거 입느냐, 관 어떤 거 쓰느냐 이런 거랑 좀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제 조사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반려동물 관련해서 얼마 정도를 쓰느냐 한 달에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가 이제 한 29.6% 나왔는데요. 이 정도는 그냥 아주 그냥 적당히 하는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월. 그러니까 이제 1년 되면은 거의 한 뭐 200만 원 좀 넘게 되죠. 네. 그런 경우가 한 20%. 그다음에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가 한 20.9%. 그다음에 50만 원 이상 쓴다 하는 경우도 17.7%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를 쓰느냐는 이제 가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부담하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프리미엄 서비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천만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니까 그 시장이 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애정을 주게 되니까 이런저런 프리미엄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호텔업 그렇죠? 여행 갔을 때 뭐 이렇게 맡긴다든지 그리고 사람이 투숙할 때도 추가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비용을 내면 애완 반려견과 네. 같이 투숙할 수 있도록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 반려동물을 위한 체육관, 유치원, 맞아요. 교육을 위한 유치원, 그다음에 놀이터, 네. 뭐 이런 것도 많아지고요. 제품도 사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모차, 그렇겠죠. 장난감.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네. 반려동물들도 장난감을 똑같은 것만 계속 주면 화를 냅니다. 싫어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돼서요. 쏠쏠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네. 아니 또 요즘 1인 가족이 늘어나는데 1인 가족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집을 비우게 되면 이 친구들이 혼자 있으니까 네. 제가 아는 친구도 본인이 직장 나갈 때는 그 강아지를 강아지 유치원에 맡기더라고요. 네, 맡깁니다. 네. 그 저는 사실 이제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처음엔 충격적이었는데 네. 이게 그들에게 너무 당연한 소비인 거예요. 가족이니까. 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반드시 시켜줘야 돼요. 네, 하루에 한 번 네. 이상. 제 동생은 뉴욕에서 의상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뉴욕에서는 하루에 3번 정기적인 산책을 시켜주지 않으면 학대라고, 그 동물 학대라고 얘기를 한대요. 네.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시키기도 굉장히 바쁘게 살기 때문에 힘든데 그럴 정도로 강아지는 산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적인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네.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혼자 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성격도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게 되고 그게 안심이 되는 거죠. 고양이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공간을 이제 지키는 스타일의 네.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는 있고 좀 특징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아마 그런 관련 법안들도 네네.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네네, 외국처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소비하는 패턴도 또 달라지고 그럴 텐데요. 네네. 근데 먹는 것도 제가 보니까 본인은 특이히 한우 안 먹는데 네. 자기 강아지 그렇게 먹이는 사람 저 진짜 봤어요. 그 사료를 보통 이제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사료를 등급을 구분하진 않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키우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한 6단계 정도로 나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 뭐 대량으로 이렇게 키울 때 하는 좀 값싼 사료에서부터 굉장히 프리미엄급의 사료까지 네. 그렇게 하는데 프리미엄급 사료들은 그런 겁니다. 뭐 유기농 전체 유기농 원료로 했다든지 네. 특정한 건강 기능성, 예를 들어 홍삼 액기스를 추가해서 건강 기능성을 좀 추가한 사료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가격 차이도 보통 한 1kg 기준으로 했을 때 고양이 사료 기준으로 하면은 좀 저렴한 게 한 2,000원, 네. 비싼 거는 10,000원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네. 5-6배씩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가격 차이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새로운 기능성이라든가 뭐 질병 예방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알러지를 예방한다든지 비만을 조절하기 위해서 칼로리를 조절한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비싼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물건마다 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 이제 반려동물이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칼로리를 조절해야 될 상태에서는 그걸 좀 봐야 되고 요새도 이제 다 사료에도 칼로리라든가 영양 성분을 전부 다 표시하도록 돼 있어서 전부 표시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되고 연령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원료를 어떤 걸 사용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다 가루로 간 상태에서 다른 모양으로 재가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료들이. 건식 사료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는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원료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뭐 균형 잡혀서 잘 먹고 적응을 잘하는 게 제일 좋은 사료죠. 사실은 늘상 그걸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가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고양이 키울 때 한번 이제 그 버려진 우리 그 길냥이를 이제 누가 입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보러 제가 이제 원래 고양이 키우고 있다 그랬더니 뭘 먹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먹인다 했더니 너무 저렴한 거 먹인다면서 저한테 막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근데 건강하게 잘 살았잖아요. 건강하게 아주 잘 지냅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잠깐 충격을 받아갖고 몇 달 동안 좀 비싼 거를 먹였는데 오히려 네. 그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하는 게 뭐 가장 정답이 아닐까. 네. 사람도 그렇듯이.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 들으면서 자신의 반려동물 관련된 이야기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뭐 0760님은 사진까지 보내주시면서 자꾸 고양이가 들어와서 새끼까지 낳고 산다고. 따뜻하게 잘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그 집사를 고양이를 네. 키워주는 집사를 고양이가 선택한대요. 그렇군요. 선택받으셨습니다. 0760님.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5486님은 버려지는 유기견들 너무 많다고 네, 관심 그렇습니다. 가져주세요 하셨고 8735님은 이 입마개 관련돼서도 네네. 또 꼭 해야 된다. 뭐 네네. 이런 이야기 네.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이 이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더라고요. 네네. 이 반려동물 관련 보험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1980년대에는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이 4세를 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14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이 걸리는 병은 다 걸려요. 암부터 시작해서 백내장 뭐 이런 것도 걸리고 관절염 뭐 이런 게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동물병원 이용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제 환경이 제한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예방 접종 뭐 이런 것들 위생 네. 뭐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병원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가격이
규격화돼 있지 않다 하는 문제가 그렇군요. 하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잔뜩 뭘 하고 나면은 몇십만 원 넘어가는 거는 우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이제 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보험을 하려면은 이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가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격 추정치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반려동물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파악도 사실은 충분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 가격 추정치를 잘 계산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그 반려동물 보험이 도입되기 시작해서 했는데 들어가는 돈은 많고 가입자는 적으니까 다 망하고 상품이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한 그렇군요. 3-4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0.1%밖에 안 됩니다. 영국은 20%, 독일은 15%, 미국도 한 10%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낮은 상태인데 보험료 자체가 워낙 또 비싸요.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좀 조정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규격화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서 보험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이런 게 필요해서 농림부에서도 굉장히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 그게 충분하게 제도적 발전을 해가고 있지 못하고 현재 법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격을 공시해라 바깥에 우리 미장원 가면은 다 그렇죠. 얼마 이렇게 밖에 해놓잖아요. 네. 공시제도에 대한 게 입법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의 규격 특히 예방접종이라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경우 또 중성화 수술 이런 경우는 가격을 규격하자 하는 것도 지금 제한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오늘 생생하게 돈 쓰는 법, 똑똑하게 돈 쓰는 법, 반려동물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CN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생생 퀴즈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3496님 새싹이신데 반려견 입마개 정책 반대합니다. 또 이분은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네요. 8880님, 너무 귀여운 따님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강아지 단 한 번도 키워본 적 없고 만지기도 어려워해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반려견을 위해 카시트 판매하는 거 보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신생 분야가 아닌가 싶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늘 13개월 된 딸과 청취 잘하고 있다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싹 정답자들 8578님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저 경제서적 읽고 싶어요. 9104님 6734님 보내주셨고요. 0316님 딸은 개를 키우고 싶어하고 아들은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해서 가족 회의 중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 밖에도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요. 오늘 날씨에 잘 어울리는 노래 한 곡 골라봤어요.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들으시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발전위원회의 기금으로 마련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